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신가요? 제가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 나왔는데 이제 상고하실지 여쭙고요. 그리고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피고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안 간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거 장관님 입장이 맞으신지. 제가 첫 번째 답한 걸로 발음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 비대위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행사 일정 취소하신 거 관련해서 지금 당 상황이랑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나왔는데요. 제가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차관님이 대신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풀이라는 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비대위원장 아닌 선대위원장 맡아야 된다는 압박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으로 발음하겠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을 특히 일반론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된 거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서 돼서 제가 오늘 민주당이 이 공개 입장 낸 거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 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죠.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도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 없다? 탈당 어제 했나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박주민 말씀하신 거죠. 주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죠.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그 소송 자체의 내용에서 왜 그게 기각됐는지를 보시면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알면서도 모른 척 하든가 아니면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든가 또 아니면 그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셨죠.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남았으니까 하려겠습니다. 장관님, 당 사람들한테 전화도 좀 많이 오나요? 이런 역할을 요청하는?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런 연락을 저한테 오지는 않고요. 왔는데 전화기를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그거 너무 세세한 얘기니까요. 제가 그런 상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이준석 대표님이 윤건희 여사 특검을 잘못해서 총선 이후에 하자고 말할 것 같다.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물어볼 건 아니고. 예. 장관님 어제 언론 보도 보면 이제 다음 후보로 원래 노동부 장관이 되고 싶었다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 박주민 수석은 장관님께 뭐 인사검증 능력도 발휘 못하고 직원도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오늘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도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의견이죠. 장관님이 되셨죠? 당정관계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겠냐 이런 의구. 다시 한번 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됐죠? 고생합니다. 고생했어요. 장관님 어제 장관님 어찌 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잠깐 오늘은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이후에 하면 받으실 수 어제 제가 있나요? 드린 말씀에서 특별하게 해석이 여지가 있는 건 없어 보이죠. 모든 길이 처음이면 길 아니라고 하신 게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올라갈게요. 어제 제가 충분히 장관님 특검법 수용하되 총선 이후에 한다는 게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걸려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 총선 승리를 못하면 정부 여당이 발목이 잡힌다.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장관님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유력 거론되고 있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된 거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몇 개 구석들 나오는데 누구 나간 걸까요? 말씀해 주세요. 급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그 몰카 공작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저 말고 민주당에서요. 잠깐 오늘은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이후에 하면 윤석열 아바타라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 경험 없다라고 우려하던 분들의 기우를 불식시켰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치권의 어떤 저열한 언어, 막말에 좀 피곤해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좀 위로와 감동까지도 주지 않았을까. 오늘 놀았던 것이
특검법은 선전선동을 위한 법이다. 이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지금 대서특필되어가지고 온라인에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정치부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해서 얘기했다. 특검법은 거의 3분의 2 이상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은 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자처하는 것이다. 아바타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렇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말씀 나왔고요. 기자들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하는 발언을 보니까 공식 등판 전에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나오면 붙고 싶은데 누가 뭐래도 한동훈 장관은 이 정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황태자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같이 책임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밤생 토론이든 끝장 토론이든 해보고 싶다는 거죠. 나와 보면 현실 정치가 얼마나 냉혹하고 또 어려운지 뼈저리게 저는 느끼리라고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성공 가능성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게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 발언하는 걸 보니까 거의 본인도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방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